데스크탑에서는 이제 많이 따라왔어요, 인텔을. 여기서 더 뺏어 먹을 게 별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이 구조를 무너뜨려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많아요. 여기서 저시장 규모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원이 더 많이 투입돼야 돼요. AMD 입장에서는. 그런데 모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85대 15. 압도적이죠. 압도적으로 인텔이 모바일에서는 점유율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AMD가 만약 여기서 덜 뭘 뺏어오고 싶으면 데스크탑에서 뭘 뺏어오는 게 아니라 노트북에서 뺏어와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져올 게 많고 상대가 뺏길 게 많은 거. 그게 뭐냐? 노트북 CPU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노트북 CPU가 대거 나온 거예요. 아, 예. 올해는 니네 거 노트북을 뺏어갈 거야. 네, 네. 네. 예. 이게 CES에서 발표한 핵심 내용이에요. 이번 시장 전략이랑 나랑 마찬가지네요. 2025년에는 네. 인텔의 노트북 CPU를 뺏어올 거야. 아.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하고 이제 모바일 요약 겸 이제 시장 환경까지 이제 얘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좋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좀 우려할 점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우려점이 있을까요? 그 우려점이 더 많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 우려점이 더 많아요. 저는 우려점이 더 많아요. 우리 이거 보시는 분들과 저는 노트북 CPU보다는 데스크탑 CPU에 더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없어. 상관없는 거야. 뭐 나오든 말든. 근데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상관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다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탑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결코 좋은 점이 아니에요, 이게. 데스크탑에 영향이 영향이 너무 있죠. 이게 어떤 영향이 뭐냐면 있었나요? 결국에는 서플라이예요. 공급. 결국엔 공급 문제거든요. 아, 공급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 이 얘기 들으니까 완전 일맥상통하는 느낌이네요. 이게 다 연결돼요. 어쨌든. 왜냐하면 AMD는 기본적으로 팹리스 컴퍼니고 맞아요. 제조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고 내 맘대로 제조 일정을 만들지도 못해요. 맞아요. 예. 팹리스 컴퍼니가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제품 공급이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맨날 페이퍼 런칭이라고 하고. 그 욕 먹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제품을 이렇게 많이 출시해버리면 그거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TSMC에서 쿼터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아, AMD가 지금 상황에서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AMD 지금 가 그렇지 않을 왜냐하면 것 그게 같은데. 돈으로 해결될 거라면 오히려 문제가 단순해요. 지금 TSMC의 스케줄링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 있어요. 정도 수준입니다. 네. TSMC 스케줄링이 거의 지금 뭐 우리 그 쉽게 얘기하면 거의 초단위 스케줄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바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지난 설 연휴쯤에 또 대만에 지진 한번 아, 맞아요. 있었죠. 예. 뉴스 본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그때 대만에 있었거든요. 3시간마다 계속 진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SMC의 스케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편도 아니고 생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AMD가 제품을 라인업을 이렇게 파생해서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생산과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예. 요즘 다른 문제. 결정적으로 특히 AMD에서 생산에 문제가 있는 가장 큰 제품이 뭐죠? 9800X3. 9800X3D. 지금 출시한 것도 못 맞추고 아니, 수요도 못 맞추고 있어요. 근데 9900하고 9950X3D 출시를 왜 해? 그것도 공급 못 맞추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면 맞출 수 있다는 얘기야?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추는 거와 상관없이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또 페이퍼 런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니들이 그 제품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나는 관심이 없어. 어쨌든 제품이 있다는 게 나에게 중요하고 어쨌든 그 제품으로 인해서 내가 이 리딩 컴퍼니로서의 입지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지. 니들이 그 제품을 사는 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아 사실상. 그냥 마케팅용 제품 같은 느낌 이런 거. 그러니까 AMD의 X3D 시리즈가 네. 코스트가 많이 들어서 생산 비율이 높고 실제로 이익률이 많이 안 난다 그러면 그런지 아닌지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AMD가 X3D 계열의 제품을 많이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게 말이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효과는 내가 다 먹되 실제로 그 제품을 내가 별로 팔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쵸. 어느 정도. 여기서 질문 던져야 되는 거는 AMD가 정말 X3D를 많이 팔고 싶어 하는 건가? 네, 이제 그 질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할 필요는 좀 있어요. 생산 문제와 관련이 생각해볼 돼서. 만한 부분이네요. 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노트북 CPU도 마찬가지고 데스크탑 CPU도 마찬가지고 X3D도 마찬가지고 다 TSMC 산하예요. 그렇죠. 전부 다. 맞아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TSMC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슬롯이 한정되어 있으면 한정되어 있는 슬롯 내에서 계속 제품을 바꿔가면서 생산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먼저도 할당 하고 있다가 그러면 수요를 좀 계속 지금 다른 게 투입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모바일 CPU가 지금 어쨌든 20종, 30종씩 출시가 됐으니까 그럼 다른 거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빼야 넣지? 왜냐하면 쿼터가 안 늘어나니까. 그러겠죠. 네. 쿼터가 늘어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이 신제품은 출시가 됐는데 쿼터가 신제품 출시만큼 안 늘어나면 그러면 뭘 빼야 늘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기존에도 이게 공급이 안 좋은데 공급이 더 좋겠어요? 데스크탑에 영향을 미치는 건요. 그냥 소비자한테 욕먹고 끝나요. 왜 X3D를 못 구하죠? 왜 X3D를 그거밖에 안 만들어요? 소비자가 트위터에다가 뭐라고 하면 인텔 욕하면 돼요. 네. 인텔 때문이야. 그냥 그렇게 맨 처음 날리면 많은 소비자가 그래 인텔이 나쁜 놈이야 라고 그냥 끝나요. 그냥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쉴드가 가능해요. 그건 상관없어요. 노트북 업체하고는 그렇게 못해요. B2B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B2B에다가 내가 10,000개를 주기로 했는데 다음 달까지 10,000개를 못 줬어. 그럼 계약 위반이잖아. 그럼 계약 위반이에요. 돈 물어줘야 돼. 위약금 그럼 물어야죠. 위약금 물어줘야 돼. 네. 지금 이미 생산 문제가 이만큼씩 있는데 여기다 신제품을 2-30개씩 더 끼워 넣었어. 근데 만약에 생산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AMD에서는 뭘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기업 걸 만들. 노트북을 우선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이게 늘어나니까. 예, 예. 늘어났잖아.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데스크탑을 빼야 돼. 그리고 데스크탑이 소비자가 빠져서 시장에서 왜 이렇게 데스크탑을 못 구하나요? 그거는 인텔 탓하면 돼. 예. 변명하면 되고. 그러면 다 해결돼, 모든 게. 예. 이런 문제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20년 가까이 AMD를 봐온 사람으로서 AMD가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 근데 그게 노트북은 그게 위험해요. 데스크탑 시장은 그냥 시장에다가 물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쇼트. 나중에 사, 이따가 사, 없어. 그러고 하면 끝이지만 노트북은 그렇게 못 한다고요. 예. 그래서 노트북은 꾸준하게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약을 이제 소비자랑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업이랑 하니까. 기업이랑 하니까. 아, 예. 근데 이렇게 많은 노트북 CPU를 대거 출시하고 대거 생산해서 대거 공급하는 능력이 AMD가 있나 과연? 그 상태에서 제품을 이렇게 출시한 건가? 근데 AMD가 기존에도 지금 이런 생산과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데스크탑은 더 뒤로 밀릴 것이고 당연히 노트북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데스크탑에서의 공급 부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더 못 구하겠네요. 더 못 구하고요. 이제 일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저는 AMD가 신제품 발표한 거 딱 보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번에 이 AMD 특집을 이야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띄워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예요. 그쵸. 800X3D 뜨면 바로 사세요. 네. 이게 공급 문제가 앞으로 AMD가 TSMC와 어떤 쿼터 협의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거는 양쪽에서 아무도 공개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 AMD의 페이퍼 런칭 전력을 봤을 때 네. 그리고 AMD가 이번에 노트북 CPU를 대거 발표하고 AMD가 올해는 노트북이 전쟁터야 라고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르지 않은 이 시점에 그리고 상대방에게 더 뺏어올 게 많은 시장이 데스크탑이 아니라 노트북 시장이라고 감안해 봤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더 할 것인가? 그럼 노트북 시장에 포커스를 할 수밖에 없고 데스크탑 시장의 공급 부족은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좋아질 리가 없다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는 거죠. 오히려 살 수 있는 종류는 많아졌는데 더 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쪽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는 무조건 언제까지 줘야 돼? 그러면 언제까지 줘야 돼요. 네. 그런 게 노트북과 데스크탑이 좀 달라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저는 100%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이해하겠어요. 음. 왜 그런지는 이해하고 충분히 맞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뭐 전략상은 나쁘지 전략상 맞는 네,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니즈가 있으니까 다양한 니즈를 공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네. 근데 그 전략은 인텔에 맞는 전략이에요. 아, 이 전략은 이렇게 다양한 니즈에 맞는 다양한 CPU를 다양하게 공급해 줄게. 이건 인텔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공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자기 공장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AMD처럼 팹리스 회사가 그렇게 못해요. 엔비디아도 팹리스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제품 라인 가짓수를 막 엄청나게 만들어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60, 70, 80 정해져 5개인가 6개 끝이잖아. 정해져 있잖아. 뭐 AI 프로세서 같은 경우도 미국 정부에서 자꾸 리미트를 거니까 리미트가 파생 버전이 나오는 거지. 없잖아요, 파생 버전이. 맞아요. 그냥 하나 H100, 200 끝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팹리스 입장에서는 생산을 많이 하려면 가지수를 적게 생산해야 돼요. 하나를 많이. 그래야 여기서 효율이 나오잖아. 그렇죠. 하나의 제품을 10,000개를 만들어야 이익이 나는 거예요. 네. 100개 제품을 100개 만들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AMD가 100개 제품을 100개씩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략상이 그거죠. 예. 팹리스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인텔이 할 수 있는 전략이에요. AMD가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생산에 대해서 담보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전략이고요. 그래서 인텔은 어떻게 하냐면 인텔은 그렇게 생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인업을 기본적으로 안 늘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딱 체계화해 놓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번외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인텔은 OEM 프로세서가 따로 있잖아. 그래서 맞아요. 예. 기본 라인업에 없는 OEM 프로세서가 있어요. 따로 기업에만 따로 팔고. 예. 따로 공급해주는. 예. 그걸 그렇게 해결하는 거야, 걔네들은.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살 수 있거나 소비자에게 공개된 기본 라인업은 기본만 딱 갖추고 나머지 각 기업이 별도로 요구하는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커스터마이징된 별도의 모델링 넘버를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긴 안 나오죠. 이 기본 라인업에는 안 나와요. 소개에는 안 나와요. 근데 모델을 찾으면 나와요. 그래서 그건 OEM 프로세서나 그런 식으로 모델이 다 있어요. 그 모델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공장이 있으니까 기본 다 맞춰놓고 오늘 하루 이거 바꿔. 오늘 스케줄링 해서 바꿔. 해가지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공장이 있으니까. 근데 내 공장이 없는 팹리스 회사가 시장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브로드컴이 팹리스잖아요. 네. 브로드컴은 팹리스인데 시장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니즈에 맞는 제품을 공급해요. 맞아. 되게 종류가 많아. 브로드컴은 하잖아. 근데 그 하나가 양이 많아. 아. 그러니까 하나가 양이 많은 거야. 브로드컴은 시장의 다양한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지만 하나 만들 때마다 그 하나가 수량이 담보가 돼 있다고. 10,000개, 100,000개, 100,000개씩.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0,000개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10,000개 만들어서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10,000개 라인 하나 바꾸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AMD가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앞에서 발표한 모바일 CPU를 10,000개, 20,000개, 30,000개씩 팔 수 있어야 돼. 수요가 있어야 된다. 이거. 수요가 있어야 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AMD가 그 수요를 맞출 수 있냐는 거야. 그 수요가 원리는. 있을지도 모르고.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아직은. 그러니까 만약에 수요가 없으면 공급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 만들고 안 만드니까. 그리고 AMD는 이제 즉도합도 안 되는 거고, 그쵸. AMD 이 전략이 실패하는 거고, 만약에 수요가 생겨서 만들잖아요? 그럼 생산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 CPU 쪽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고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예. 와. 그러니까 이 문제예요. 조산모사 같은 느낌. 이 사이에 있어요. 예.
이 전략은 좋은 전략인데 기본적으로 팹리스가 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다. 예. 그리고 인텔이 할 수 있는 전략이다. 그리고 인텔은 항상 그렇게 해왔다. 네. 예.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인텔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AMD의 전략은 옳은 전략이고, 무서운 전략이고, 이게 잘 되면은, 이제는 이제 데스크탑에서 벗어나서 노트북에서도 굉장히 AMD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죽다 밥도 안 되는. 예. 만들었는데 수요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고요. 망하는. 예, 뭐 그렇다고 망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실패하는 거죠. 네, 실패하는 거죠. 예, 실패하는 거고 성공하면 생산 문제가 생기는 예, 그런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AMD가 아무것도 안 보고 생산과 관련된 쿼터에 대한 합의를 아무것도 안 하고 발표하진 않을 테니까 기본적으로 TSMC가 뭐 쿼터를 늘리거나 뭐 어떻게 뭐 하긴 했겠지만, 했겠죠. 예. 근데 그것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이번에 출시한 게. 그렇죠. 너무 많고요. 그리고 AMD가 저는 감당할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으면. 제품이 CPU가 수십 가지가 넘어가는데 수십 가지를 10,000개씩만 해봐요. 그럼 20만 장이에요. CPU가 20개니까. 그냥 20개만 만들고 안 만들 거야? 이거 뭐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뒤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된다. 예. 잘해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잘 되면 공급 걱정, 안 되면 무리한 전략. 예. 실패한 전략에 네. 대한 걱정. 네. 예. 여러 가지 걱정이 있다. 이렇게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2025년 AMD 1Q 발표 제품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AMD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올해는? 그러니까 지난 CES 발표에 AMD가 이제 남긴 거는 올해의 전장은 노트북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이들 얘기 안 하셔서 이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노트북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인텔의 어느 정도 이익률이나 레비뉴나 매출이 어느 정도 견디려면 서버 시장과 모바일 시장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에서 삽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AMD가 이제 전략을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텔은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그럼 이 전략이 먹힐 것이냐? 뭐 그런 거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